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보 담당자, 그러니까 대변인을 2명이나 임명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도 않지만 정말 잘한 결정입니다. 한 사람은 현직 조선일보 이동훈 논설위원을 스카웃했고요. 또 한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 홍보 담당관 이상록 씨입니다. 4급 국가공무원입니다. 13일자로 권익위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20년차 베테랑 정치부 기자로 칼럼도 쓰고 이동훈 후 촉이라는 유튜브 방송도 했습니다. 추가로 대변인에 선임된 이상록 전 권익위 홍보 담당관 역시 서울신문 한겨레 기자를 거쳐 동아일보에서 검찰과 법원을 출입하는 법조 팀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입니다. CJ 계열사인 tvN에서 시사교양 프로듀서를 하다가 지난해 6월 권익위로 자리를 옮긴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장을 하면서 윤 전 총장과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이 참모진으로 맨 먼저 공보팀을 구성했다는 사실은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이라는 타이틀을 떼어내고 정치인 윤석열로 변신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대변인을 통해 언론과 소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이른바 직콕을 하면서 대권 수업에 열중해 왔습니다. LH 투기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5.18 41주년 성명 발표 등 간간히 정치적 입장을 직접 표명해 왔지만 대부분 윤 전 총장과 관련한 소식은 지인, 측근으로 불리는 간접적인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른바 전원 정치가 장기화되다 보니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의 갖가지 억측과 추측이 보도되면서 혼선을 일으키고 국민들의 피로감을 키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의 만남에서 장모 사건과 관련해서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는 발언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한 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이젠 몸을 던지겠다, 자고 우면하지 않겠다, 2번 달고 대선 출마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의힘 입당이 조기에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의 중마고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가 윤 전 총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라면서 초기 입당설은 억측이다,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느냐는 것이죠. 정치이든 지인이든 한 달이 건너서 말을 전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확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윤 전 총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뻥튀기를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가미시키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제 대변인을 선임해서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이런 혼선과 혼란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언론과의 소통 창구가 생겼기 때문에 지인이나 측근의 전원이 아니라 대변인을 통해서 윤 전 총장의 입장이나 생각이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안개 정국이 하루속히 거치길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고한 대권 도전 의사, 제3신당 창당 문제, 정치권 등판 시기와 국민의힘 입당 여부 등 초미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제3자의 입이 아닌 윤 전 총장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 명의 야권 대선 주자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내년 대선에서 여당 후보와 맞짱을 겨뤄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값은 윤석열밖에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36세 이준석 당대표 선출과 같은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진 것도 우리 국민들의 정권 교체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 사고,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전 총장은 이런 국민의 열망에 화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현충원 방문 등을 통해서 대권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해 왔지만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 9일 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에서 공개적으로 언론과 대면했습니다. 사실 첫 공개 행보인 만큼 의미 있는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경청하고 다 알고 있다. 좀 더 지켜봐 달라고 한 것이 전부입니다. 정치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서 당장 윤 전 총장에게 모든 것을 속 시원히 털어놓으라고 재촉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제 막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출되고 당 체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윤 전 총장도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말을 아끼고 언론이나 대중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삼가다 보니 일각에서는 간보기 정치를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일상적인 소통은 대변인이 하더라도 핵심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 자신이 입장을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윤 전 총장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합니다. 대선이 불과 9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식 기자회견을 열어서 왜 자신이 정치를 하고 대권 도전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등 윤 전 총장의 정치 철학과 비전, 국가 운영에 대한 소신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7월 중에는 정치 등판을 알리는 공식 기자회견이 이루어져서 국민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랍니다. 윤 전 총장의 최대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윤 전 총장의 내용물을 보여주지 않고 예쁜 포장지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뜬금없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배신자 프레임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여권은 본격적인 윤석열 죽이기 플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제 정면 돌파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계속 자맹을 이어가면서 대리인이나 제3자 입을 빌려서 하고 싶은 말, 폼나는 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적인 현안은 윤 전 총장의 전면에 나서서 직접 국민, 언론과 소통하고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거침이 없는 시원시원한 성격과 뛰어난 언변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구태여 전원 정치, 대리인 정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문제도
여러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미적거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정치권 황골 탈퇴, 세대 교체라는 국민의 기대를 안고 젊고 혁신적인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만큼 입당의 명분은 충분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입당으로 일시적으로 호남이나 중도층에서 일부 이탈하는 세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곧 회복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 당선 이후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상승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8, 9월 중 국민의힘 대선 열차에 당당히 탑승해서 공정한 경선을 거쳐서 대선 주자가 되면 훨씬 더 대권 내에서의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윤 전 총장 주변에서는 본격적인 대선 행보는 9, 10월이 되었어야 시작할 것이라느니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된 뒤 후보 단일화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는 등의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정치 바람을 일으켰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치 상황을 재면서 좌고우면하다가 결국 간철수로 전락했던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신임 이준석 대표 관계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이 아무런 당선 축하 메시지를 내지 않자 이 대표 당선을 마뜩찮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정식 정치 입문을 선언하지도 않은 마당에 축하 성명을 낸다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동훈 대변인을 통해서 가벼운 논평 정도는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올 만합니다. 이 대표가 대표 경선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 문제를 거론하는 등 다소 언짢게 느낄 만한 일도 없지는 않았지만 괴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경험과 경륜이 일천한 이 대표가 다소 불안하고 예측 불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 대표가 된 이후 저씨는 그 이전과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은 5명 후보 중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정권 교체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이 대표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윤 전 총장과 이 대표는 쌍두마차를 이뤄서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정권 교체를 자신에게 주어진 지상 과제라고 선언하고 대선 주자들이 공존하는 정당,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승민계라느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상황 역할을 할 것이라는 등의 주장은 호사가들의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 대표는 사이가 나쁘다는 안철수 대표와도 12일 오후 상계동 카페에서 만나서 합당 문제 등 허심탄회한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대표와 윤 전 총장도 머지않은 시기에 만나서 입당 문제 등 현안에 관해 상호 입장을 솔직하게 조율하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윤 전 총장이 대변인 임명을 계기로 집콕과 자명을 벗어나서 대중 정치인으로 한 발짝 다가가고 발돋움하는 행보를 보여주길 거듭 촉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